네, 이번에는 제가 소개할 영화인데요. 저는 이 영화를 작년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관람을 했던 영화입니다. 내용도 확인 안 하고 주인공만 보고 바로 그냥 예매를 했던 영화예요. 바로 스크림 퀸이죠. 사마라 위빙이 주인공인 아즈라엘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 제가 그때 보고 나서 아마 김 박사님한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뭐 좀 특이한 영화다. 예. 그때 그리고 저희 둘이 녹음했던 나성통신에서 네. 말씀하셨던 영화 중에 한 편이었을 거예요. 아, 그쵸. 그때도 얘기했고 좀 뭐 굉장히 실험적이라고 해야 되나? 네, 실험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완전히 새로운 컨셉은 아닌데 솔직히 비슷한 영화 좀 이따가 얘기할 건데, 네, 일단 이 영화 아즈라엘. 네, 저 아즈라엘이라는 이름은 스머프 이후로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스머프에서 고양이 이름, 네, 사람 이름으로 쓰는구나. 처음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감독은 E.L. 카츠라는 분인데, 이분 제가 필모를 보니까 데뷔작을 참 옛날에 봤더라고요. 그 기억도 잘 안 나요. 칩 드릴이란 영화인데, 이게 무슨 술집에서 쓸데없이 뭐 이렇게 돈 줄 테니까 너 뭐 이런 것도 해볼래? 그러다가 점점 그게 일이 커져가지고 막 좀 이렇게 막 폭력적으로 막 이제 흘러가는 그런 영화가 있거든요. 굉장히 저예산 영화인데, 그래서 좀 특이한 영화다 그랬는데 그러고 완전 잊고 있었는데 이분이 또 보니까 계속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E.L. 카츠라는 분이고, 출연은 그냥 사마라 위빙만 소개하겠습니다. 딴 분들은 잘 몰라요. 네, 뭐 많이 나오는데 영화 내용은 이제 종말 이후의 세계가 배경입니다. 그래서 뭐 휴거인지 종말인지 뭐 그런 일이 일어났고 여러 해가 지났어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있는 광신도들로 구성된 종교 단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말을 하지 않아요. 네, 말을 못하는 건지 일부러 안 하는 건지 그건 처음에 설명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 단체로부터 어떤 이유로 이제 탈출을 해서 도망을 가는 이제 여성이 아즈라엘입니다. 바로 사마라 위빙. 그래서 거의 내용이 초중반까지 계속 그 광신도 단체로부터 도망가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종교 단체는 어떤 좀 괴물 같은 좀 이상한 존재들을 이제 숭배를 하는데, 뭐 영어로는 burned ones라 그래가지고 뭐 타버린 존재? 타버린 뭐, 그래서 외모가 일단 뭐 새까맣게 불에 탄 듯한 그런 외모를 가진 어떤 인간의 형태를 한 이상한 그 존재들이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한테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이제 의식을 치르나 봐요. 예. 근데 그 아즈라엘이 그 의식의 제물로 이제 바쳐질 예정이었던 거죠. 그래서 도망을 가다가 결국 잡혔다가 또 뭐 어떻게 해서 풀려났다가 이제 계속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뒷부분에 가서는 이제 자신이 사랑하던 연인이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면서 이제 더 이상 도망가지 않고 되려 그 자신이 속해 있던 그 단체를 찾아가서 복수를 하는 이제 그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이거는 솔직히 줄거리를 뭐 길게 얘기할 게 없는 게, 네. 영화의 가장 큰 특징이 대사가 없거든요. 네. 대사가 일절 없습니다. 중간에 아주 잠깐 뭐 외부인과 접촉을 하면서 말하는 장면이 나오긴 나오는데 그거는 뭐 얼마 안 되고요. 하여튼 주인공도 전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처음에 딱 느낀 거는, 와, 소리 한 번 안 내고 사마라 위빙이 또 스크림 퀸 자리를 계속 지키는구나, 그 생각을 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아즈라엘을 이걸 잘 몰랐다가 좀 찾아보니까 그 약간 이름이 저쪽 뭐 이슬람권에서 얘기하는 뭐 죽음의 천사? 예, 이슬람 쪽에서 말하는. 네네. 그래서 근데 그걸 알고 나니까 영화 끝까지 보고 나면 뭔지 대충 감이 오긴 와요. 근데 그렇죠. 그 얘기를 안 들으면 뭐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는. 네네. 이 영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그 작년부터
이야기는 몇 번 들어서 네. 봐야지 하다가 최근에 이제 이번 기회에 보게 됐는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줄거리가 아까도 저희 잠깐 얘기했지만 도망갔다 돌아오고 계속 이거의 반복인데 저는 일단 엔딩을 딱 보면서 처음에 느꼈던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지를 다 깨부수고 아주 만족스럽게 마지막에는 진짜요? 네. 그러니까 엔딩 하나만은 되게 엔딩 만족스럽게 하나만으로. 봤어요. 엔딩은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설명이 좀 불친절하지 않았나 그렇죠. 싶어서 뭐 이렇게 그러니까 장단점이 저한테는 좀 있는 그런 영화였어요. 네네. 그리고 이게 워낙 그 청각과 이제 시각적으로만 다 모든 거를 이제 이야기를 풀어가는 내용이다 보니까 특히 사운드가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그냥 대충 소리 작게 틀어놓고 보면 별 감흥이 없을 것 같고 좀 사운드 빵빵하게 보시거나 아니면 극장에서 보셨어야 좀 더 몰입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전 이번에 그 에어팟을 끼고 봤거든요. 네. 컴퓨터로 보면서 그러니까 그나마 그렇게 보니까 사운드 그래도 공간감은 걔가 뭐 이렇게 극장만큼은 아니어도 네. 약간 주니까 그런 건 확실히 잘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바람 소리하고 뭐 이렇게 딸랑딸랑거리는 소리들. 그렇죠. 그리고 사마라 빅빙은 이런 상황에서도 이 종말의 상황에서도 곱더라고요. 그렇죠. 감독이 너무 사마라 위빙만 믿고 좀 각본 같은 거 조금 대충 쓴 거 아닌가. 네. 좀 설정이 약간 좀 종교적 색채도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뭐 그렇게까지 대단하게 살리는 것 같진 않고. 근데 이게 왜 아까 번드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존재들이.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한 아즈라엘이 왜 얘 이름이 아즈라엘이었는지를 생각하고 보고 영화 처음에 랩처라고 나오죠. 랩처 네. 이후에. 그렇죠. 그럼 휴거. 그런 거를 다 생각해 보니까 얘네가 왜 저런 타버린 모습인가 이것도 다 이해가 좀 가고 걔네가 왜 마지막에 그런 행동을 하는지까지 쫙 이제 그때 가서 이해가 되면서 재밌었습니다. 그런 게. 근데 이제 약간 전 궁금한 거는 말을 왜 안 하는지 그건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설명이 나오긴 하는데 뭐 별로 그렇게 그 말을 함으로써 뭐 약간 사악한 것들을 내뱉게 된다 이런 식의 그림도 그려져 있고 거기. 그래서 저는 좀 뭐 플래시백 장면 같은 걸로 그 말을 안 하게 된 뭐 그런 걸 좀 보여준다거나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너무 추격전으로만 끌고 가기에는 좀 내용이 그렇죠. 좀 부실하지 않나. 예. 그나마 좀 죽는 모습 같은 거 약간 노골적으로 보여줘서 뭐 이렇게 서로 그 까만 이상한 괴물 같은 애들이 네. 뭐 무슨 짐승처럼 다 같이 막 달려들어서 막 뜯어먹고 이런 장면들 그냥 간접적으로가 아니고 거의 직접적으로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막 창자 같은 거 뭐 서로 끌어당기고 뭐 이런 거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막 아리까리하게 이렇게 좀 설명 안 하고 넘어갈 거면 차라리 전 그 생각이 났어요. 좀 디센트처럼 여러 가지 설정 다 생략하고 그냥 추격전에 그냥 뭐 이상한 존재만 나오고 그걸로 쭉 끌고 가도 재밌었을 것 같다 생각도 들고. 네. 디센트는 그래도 설명이 없지만 확실히 좀 가장 가능성 높은 추측은 가능하잖아요. 그 괴물들에 대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 뭐 엔딩 보면은 뭐 다 그렇게 한다는데 솔직히 아즈라엘 딱 듣고 그거를 다 생각할 사람이 저는 많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렇죠. 그리고 그게 서구권의 그러니까 그렇죠. 기독교 쪽의 성경도 아니고 이슬람 쪽에서 나오는 거니까 사실. 그러니까 서구권이라도 제 생각에 아즈라엘 듣고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천사 이름이 좀 유명한 것들 그렇죠. 있잖아요. 그랬으면은 도리어 그랬을 텐데 너무 그거는 뭐 알고 보니까 그랬다 약간 그렇게 되니까 뭐 그렇구나 뭐 약간 근데 의외로 이게 평이 좀 박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그 말했던 좀 너무 대사 없이 가는 컨셉으로만 끌고 간 거 아니냐 그 얘기가 좀 많고 근데 저는 뭐 괜찮게 봤어요. 그래서 보면은 IMDb도 저는 6점은 넘을 줄 알았는데 5점대더라고요. 저는 이거 한 제 기준 별점으로는
그래도 600에서 700 사이는 되거든요. 한 저도 600 좀 넘는 그 정도. 또 6캔, 7캔 사이는 될 것 같은데. 네, 네. 그래서 제가 몇 개 유명한 리뷰를 이렇게 유명한 사이트 걸 좀 봤는데 별로 좋은 소리 한 리뷰가 하나도 없었어요. 네, 네. 보통은 이런 영화들은 한 리뷰 한 대여섯 개 찾아보면 한 반반 섞여 있거나 이런데 대체적으로 좀 안 좋더라고요. 이 영화도 좀 설정이 약간 아깝네요. 그러면은. 예, 그렇죠. 그리고 뭐 설명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말을 안 하는 것이냐 못 하는 것이냐에 또 그게 조금 처음엔 궁금했는데 네. 나중에 보니까 아 그런 거구나 이렇게 알게 돼서 되게 좋았습니다. 그런 것도. 네. 이 영화는 이걸 분위기는 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 다른 뭐 이렇게 아주 신선한 설정 아니다 얘기한 게 콰이어트 플레이스가 생각이 나서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말 못하는 상황인 거고 소리를 내면 안 되는 그래서 약간 그 영향도 받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예, 예. 근데 그 영화에 비해서 좀 서사를 푸는데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 좀 맥이 끊긴다 좀 부족하다 콰이어트 플레이스 전 1편 얘기하는 겁니다 1편 예. 뭐 2편도 재밌게 봤지만 그 프리퀄은 저는 별로였고요 다 보셨어요? 아니요 안 봤어요. 1편만 좀 보고 2, 3편은 안 봤어요. 그 프리퀄하고 2편은 안 봤습니다. 1편 뭐 2편에 거의 반복이에요. 네네. 뭔가 새로운 거 나올 것 같았는데 그냥 반복이었고 근데 뭐 극장에서 봐서 그런지 되게 재밌었고 사운드가 중요하니까 그것도 근데 프리퀄도 뭔가 그 앞에 얘기를 하니까 좀 더 그 왜 걔네들이 여기를 와서 어떻게 그 과정을 더 보여줄 줄 알았는데 그것도 거의 추격전으로 다 때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별로였는데, 네. 뭐 콰이어트 플레이스 생각도 좀 나고, 근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좋았던 건 확실히 사마라 위빙 때문에 이게 비중이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네. 잘하죠. 네, 사마라 위빙 나오는 진짜 호러 스릴러는 뭐 거의 다 찾아보기 때문에. 안 본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네. 뭐 최근에도 또 뭐 예고편 하나 떴던데 또 뭐 이상한 그 팝스타로 나오는 거. 그쵸. 그 잭 니콜슨 아들하고 같이 레이 니콜슨 그 친구 이제 좀 비중 있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드디어. 평은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요? 평도 벌써 떴나요? 예. 그럼 안 되는데. 이게 아마 개봉이 아니었을 거고 스트리밍 뭐 이런 서비스 같아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꾸준히 이런 것만 찍는구나. 저는 그리고 만약에 이 영화가 모르겠어요. 프리퀄이라는 게 사실 재밌기 힘든데. 그렇죠. 이 영화는 프리퀄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 검은 괴물들이 휴거 때 무슨 일이 생겨서 이렇게 된 건지 그리고 걔네가 그 사실 저는 이 단체가 그 어떤 표시가 있잖아요 목에 네. 그거를 다 가지고 있어서 이제 그런 것과 관련된 거 처음에는 그 사마라 위빙만 제물로 뭐 받쳐져서 있는 줄 알았더니 뭐 그런 얘기도 좀 보고 싶었고 그리고 엔딩하고 연결시켜서 다 만약에 이게 다 얘기가 된다 치면은 그 전에는 그럼 제물을 어떻게 바쳤을까는 그것도 궁금해서 그러면은 그거 제물에 해당되는 기준을 뭘로 잡을 것인가? 그렇죠. 네. 뭐 이번이야 뭐 그래서 그랬다 그렇게 되겠지만 그것도 좀 궁금하고. 근데 뭐 제물을 바친 거는 일단 휴거 이후에 시작한 일이긴 할 텐데 정기적으로 바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바치면은 그러면 뭐 자기네를 뭐 안 공격하고 있는 건가? 그런 것도 아니고 그것도 딱히 뭐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작년에 설명하실 때만 해도 저는 이 괴물들이 아니고 어떤 약간 신에 가까운 존재일 줄 알았거든요. 악마든 뭐든. 네. 뭐 그런 것도 아닌 거잖아요. 네네네. 받쳐지는 게. 그래서 그러니까 뭐 좀 아리까리한 게 많아요. 물론 이제 엔딩 부분 생각하면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 대충 뭐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너무 스포가 될까봐 제가 지금 말은 안 하겠지만. 네. 그 컨셉이 좀 너무 저는 강했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끔 이제 드라마 특히 미드에서 그런 거 많거든요. 너무 하이 컨셉으로 가니까 스토리가 그걸 못 따라가는 거예요. 처음엔 재밌죠. 처음에 한 1시즌은 그걸로 끌고 가는데 이제 인기 있으니까 다음 시즌 내놓고 하는데 이제 뭐 더 이상 새로운 거 없으니까 자꾸 질질 끌고 각 캐릭터의 뭐 과거 사연 보여주고 이제 그걸로 끌고
뭐 로스트도 약간 그런 식으로 돼버린 거고. 그런 거 아. 많거든요. 캐릭터 얘기하시니까 사실 이 영화에서도 과거사를 좀 있을 만한 캐릭터가 한 몇 명 있죠. 네네네. 그렇죠. 다 여성이긴 한데. 그리고 이 영화가 의외로 약간 스포일 수도 있겠지만 의외로 모성에 대한 영화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사진처럼 제가 이때까지 사진을 안 넘기고 있었는데 그러네. 계속 이렇게 도망 다닙니다. 예. 도망 다니고 숨고 이렇게 잡히고 잡혔다가 또 이러고 숨고 또 달리고 계속 반복이에요. 풍경이 좋더라고요, 근데. 예. 예. 특히 하늘하고 그 숲을 같이 찍은 건 되게 좋네요. 네. 숲에만 계속. 아 그래서 중간에 잠깐 뭐 잠깐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 봤을 때 외부 사람. 그래서 약간 이거 뭐야? 혹시 더 빌리지처럼 그런 건가? 그럴 수도 있죠. 처음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그러니까 있었죠. 고립돼가지고 근데 또 너무 그렇게 가면 또 신선하지가 않은데 싶었는데. 네. 저는 그 외부인 만난 다음에 화면 보실 때 제일 오른쪽에 있는 사람하고 이제 사마라 위빙이 한판 붙잖아요. 싸움을. 네. 그때 이제 나오는 음악이 되게 좋았습니다. 나중에 찾아서 아 들어보려고요. 저는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본 지가 지금 벌써 한 7, 8개월은 돼가지고. 참 이쁘죠. 네. 사마라위 처음에만 했던 뭐 그 얘기 많이 나. 뭐 보급형 마고로비 막 이랬는데. 아유 저는 근데 이제는 뭐 아니 점점 더 이뻐지는 것 같아요. 미모가 아주 물이 올랐습니다. 제가 왜 그 스크림 6편에서 예. 너무 예뻤었다고 막 말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잠깐 나오잖아요. 처음에. 그래서 요새 특히 제가 좋아하는 여배우들이 되게 많아진 게 희한하게 이렇게 장르 영화만 많이 나오는 여자 배우들이 많아가지고 뭐 사마라 위빙, 미아 고스, 제나 오르테가 그리고 요 컴패니언으로 이제 확 이제 올라온 저 소피 대처. 소피 대처는 필모가 진짜 호러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긴 필모는 아니에요. 4월에 개봉을 헤레틱도 있고 그리고 제가 전에도 얘기했는데 그 친구가 출세작이 이제 드라마인데 미드 중에 옐로우 재킷이라고 있거든요. 예. 그것도 내용이 무인도에 이제 고등학교 때인가 뭐 치어리더 팀이 비행기 사고 나서 무인도에 이제 추락해서 거기서 생존한 과거 얘기와 거기서 살아남아서 다시 도시로 온 현재 얘기 두 개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이제 다른 배우들이 이제 연기를 하거든요. 성인 연기자, 이제 티네이저 연기자. 근데 그 성인 연기자들은 또 다 우리가 익히 90년대 유명했던 뭐 크리스티나 리치나 줄리엣 루이스 막 다 나와요. 근데 이제 소피 대처는 이제 티네이저 시절 나오는데 그 내용이 알고 보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살아남아 했더니 어떻게 사고로 죽은 자기 친구를 먹어서 식인이 나와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것도 약간 내용이 좀 그런. 예. 그 시즌 2 보다가 티빙에서 저 파라마운트랑 계약 끝나가지고 못 보고 있는데. 그래도 시즌 1은 재밌습니다. 예. 젊은이들이 그렇게 재난을 당해서 어디 고립이 되면 꼭 시체를 먹나 봐요. 그런가. 얼라이브도 그런 거잖아요. 네. 물론 그건 실화 바탕이긴 하지만 옐로우 재킷도 그러니까 물론 똑같은 얘기는 아닌데 그냥 영감을 준 건 실화 같은 거 아니었었나? 저 넷플릭스 영화로 나온 거요? 실화 바탕? 그거 말고. 그거는 얼라이브가 실화 바탕인 거고. 옐로우 재킷도 혹시 그런 게 있었나?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어. 안 찾아봤는데. 하여튼 뭐 근데 그것도 약간 느낌이 이제 과거 얘기, 현재 얘기 왔다 갔다 하니까 시즌 2 가서는 제가 들린 얘기가 시즌 1만큼 재미있진 않다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또 질질 끄는 것 같아요. 그 나오는 캐릭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서양은 그냥 리미티드 시리즈로 끝내야 돼. 네. 그 막 5시즌씩 가면서 재밌는 드라마 몇 개 없거든요. 그렇죠. 뭐 HBO에서 그런 거 그래도 가끔씩 잘 만드는데. 하여튼 소피 대처도 뭐 눈여겨 볼 만한 새로운 스크림 퀸이고. 네. 사마라 위빙. 그냥 사마라 위빙 좋아하시면은 보셔도 되는 영화예요. 네. 굉장히 특이한 영화니까. 지금 이게 서비스가 되는지를 모르겠네요. 정식으로. 한국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이건 OTT로 들어올 만한데. 그렇죠. 네. 혹시 개봉을 하려고 그러나?
그럴 수도 있죠. 왜냐면은 작년에 제가 보고 와서 그 일본 호러 영화 얘기한 게 요번에 개봉하더라고. 사유리. 그렇다고 하시니. 예. 그거 보니까 저만 재밌게 본 게 아니라 다들 평이 좋더라고요. 괜찮더라고요. 그 되게 좀 특이해요. 그 제이 호러의 틀을 좀 깼어요. 좀 다른 방식으로. 막 장르가 막 바뀌는 막 그런 영화예요. 예. 기회 되시면은 극장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아즈라엘은 여기까지입니다. 三德有限公司 예, 이어서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영화라고 해야 되려나?는 제가 준비해 왔고요. 바로 저희 아마추어 오브 호러의 제목을 짓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시리즈입니다. 바로 마스터즈 오브 호러 시즌 1의 첫 번째 에피소드 인시던트 온 앤 오프 마운틴 로드라는 영화가 되겠습니다. 근데 한국 제목은 그냥 마운틴 로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 찾아보니까.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수많은 에피소드 중에 이거를 고른 이유는 이 감독이 아까 소개해드린 판타즘하고 같은 감독입니다. 예, 돈 코스카렐리가 감독한 에피소드가 되겠고요. 저기 이제 포스터에 보이는 저 대머리를 하신 분이 이제 빌런이 되겠고, 네. 예. 왼쪽 분은 저 왼쪽 분이 감독이죠. 감독이죠. 예. 그래서 의외로 아직도 정정하게 이게 몇 년도인데요? 이게 2000년대 초였었나? 아유, 좀 오래됐네. 2005년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20년 됐네. 예. 그러니까 방영된 게 2005년이니까. 예. 그러면은 또 줄거리를 간단하지 않게 말씀드리고 이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딴 산길을 운전하던 엘렌은 자동차 이제 핸들을 잘못 조작을 해가지고 뭐 역시 다른데 보다가죠. 예. 도로변에 버려진 어떤 차와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려서 그 차에 있던 다른 운전자가 무사한지 확인을 하다가 숲으로 이어지는 피의 흔적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혹시 저쪽으로 이제 뭐 떨어졌나 해서 따라갔더니 거기서 문페이스라고 하는 연쇄살인범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연쇄살인범이 그 다른 차량의 운전자를 질질 끌고 가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엘렌은 이제 막 그 문페이스를 피해서 숲으로 도망치고 이 문페이스는 계속 추적을 합니다. 근데 이때 이제 플래시백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있는데 이 앨런의 어떤 남편과의 뭐 첫 만남 그리고 어떻게 사랑에 빠져서 결혼하게 됐는지 이런 것도 보여주지만 이 남편이 생존주의자예요. 그래서 이 남편 브루스는 무기랑 게릴라 전술을 어떻게 쓰는지 막 훈련을 시키고 이 기술들을 이용해서 이 앨런은 문페이스를 이제 따돌리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잡히게 되고 그의 작업장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지하실에서 이제 깨어난 후에 이 방에 있는 이 이전 희생자들의 시체가 가득한 걸 알게 되고요. 여기에 어떤 망상에 빠진 이 버디라는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이 버디는 되게 미친 듯하게 보이는데 아직 이 문페이스한테 뭐 살인을 당하건 당연히 살아 있으니까 죽임을 당하지도 않았고 뭐 딱히 막 다친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이 버디가 누구냐? 바로 톨맨 역할을 했던 앵거스 스크림입니다. 저는 처음에 못 알아봤어요. 네, 저도 처음에 그 얼굴만 봐서는 모르겠더라고요. 버디는 이 살인자의 수법하고 의도에 대해서 막 신비롭게 되게 경이롭다는 듯이 말을 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문페이스가 여기로 내려와서 이제 발전기를 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 안에 막 불빛이 깜빡거리기 시작하면서 막 사이렌이 울리는데 봤더니 아까 그 다른 여성 운전자 있었잖아요. 그 사람을 큰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드릴 프레스를 이용해서 그 눈을 다 파헤쳐서 제거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페이스가 또 자리를 비운 후에 버디는 이제 앨런한테 이제 어깨에 이제 찔려져 있는 금속 못 같은 게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그 자물쇠를 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시키는 대로 막 했더니 갑자기 버디가 벌떡 일어나서 앨런이 막 도망가려고 그런다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문페이스가 돌아오고 이제 막 앨런하고 또 한 판 붙게 됐는데 겨우 해서 이 문페이스를 거의
죽일 수 있는 기회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기서 끝인가요? 끝까지 얘기를 할까요? 아니, 남겨 두시죠. 뭐. 네. 뒤에가 재밌긴 한데. 이게 여기까지만 보면은 그냥 파이널 걸이 결국에는 연쇄살인범을 제압해서 이겼다로 끝나는 얘기 같지만 그렇죠. 그 뒤에 또 엄청난 반전이 있습니다. 이 에피소드가 이게 아마 단편 소설 원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고 아마 이 마스터즈 오브 호러 중에 몇 편은 그런 식으로 원작이 있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냥 오리지널 각본인 경우도 있고요. 예. 그런데 뭐 대부분은 단편에서 많이 가져온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여기서 보면은 저 문페이스의 모습하고 저 사람이 이제 그 살인을 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 아까 드릴로 뭐 이렇게 눈 파내고 뭐 이런 것들 네. 하고 이 작업장 주변에 마치 허수아비처럼 막 걸려 있는 시체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 되게 좀 임팩트 있는 그런 장면들이었는데 사실 이게 이 시리즈의 에피소드 하나다 보니까 이렇게 더 막 깊게 얘기할 거는 사실 좀 부족하긴 하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마스터즈 오브 호러 시즌 1의 다른 에피소드가 어떤 게 있었고 네. 대충 어떤 내용이고 이 중에서 뭘 좀 찾아보면 좋으실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 전에 저는 이제 요 에피소드를 이제 보면은 만약에 미드 중에 그림이라고 있거든. 그림. 예, 한국에서 그림 형제라고 아마 나왔을 거예요. 예. 그게 지상파 어느 방송인지 제가 까먹었는데 거기에 출연했던 그 조연 배우가 여기 여자 주인공입니다. 물론 이 마스터즈 호러 더 옛날이죠. 그 그림은 2012년에 시작을 해서 한 5, 6시즌 정도 한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어떤 역할이냐면은 이제 그림이 내용은 어떤 경찰 주인공이 있는데 이 친구가 어느 날부터 범인에게서 이상한 순간적으로 이제 무슨 사람이 아닌 괴물 모습이 살짝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어떻게 하다가 자기 이모 집을 갔는데 이모 집에서 발견한 뭐 책을 통해서 알게 됐나? 그게 뭐였냐면 자기가 그런 이 종족이죠. 뭐 동물의 형태를 했거나 이런 다른 인간이 아닌 다른 종족들과 인간 세상의 이제 균형을 잡는 약간 사냥꾼 비슷한 역할인 그 그림 가문의 후손인 거예요. 그 경찰이. 예. 그래서 그 뒤로 잡는 웬만한 범인은 다 인간이 아닌 그 이종족 그런 사람들인데 거기서 이제 처음에는 그런 다른 그 약간 여우과 종족의 이제 여자가 있는데 보통 또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죠. 이제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같은 편이 돼서 이제 조력자로 나오는 배우가 있거든요. 그 브리 터너인데 그분이 이제 이 드라마에서 여기서 주인공이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림 보셨던 분들은 한번 만약에 이 드라마 안 보셨으면 그 배우 생각나시면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림 형제는 그런 종족들을 사냥한 다음에 그 얘기를 가지고 동화를 쓴 건가요? 동화에서 모티브를 가져왔겠죠. 그 내용이 되게 많아요. 지상파 방송이라 한 시즌에 한 20편 넘었던 것 같아요. 그럼 단순히 동화뿐만 아니고 다른 얘기들도 뭐 많이 거의 있겠네요. 다 그러니까 뭐 웬만한 뭐 어디서 나왔던 신화나 동화에 나왔던 그런 뭐 늑대나 여우나 뭐 다른 동물 형태를 했던 그런 종족들이 거기 다 나올걸요. 다 갖다 쓴 것 같아요. 다 갖다 쓴. 그것도 재밌습니다. 지상파의 한계가 있지만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저 문페이스는 존 데산티스라는 배우라고 하는데 이분 필모를 보니까 뭐 TV든 영화든 되게 길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은 뭐 이렇게 아주 길게 나오는 주요 역할보다는 딱 저 외모가 필요할 만한 그런 역할이 필요하면 그럼 거의 다 분장하고 나오시나요? 그런가 봐요. 네,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은 제가 본 적이 없는 것들이긴 한데 아주 유명한 작품들은 아니고. 이분은 그럼 영화 쪽에서 혹시 뭐 호러 유명한 영화에 뭐 그런 역할을 하신 적은 없고? 영화 쪽에서 제가 유명한 건 잘 안 떠오르고 TV 시리즈가 블레이드도 있었나요? 있었을걸요. 안 봤지만 그 영화 블레이드의 TV판 예. 있었을 거예요. 뭐 그런데 조금 나온 게 약간 레귤러로 나왔던 것 같고. 있습니다. 제가 안 봤는데 뭐 전에 위키피디아 보다가 본 것 같아요.
별로 잘 된 것 같진 않고. 그리고 요 다른 사진 잠깐 보시면은 아 이것도 또 작게 나오네. 아 그러네.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어떻게 같은 사람인지 아냐고요. 이게 아까 봤던 그 톨맨의 네네. 앵거스 스크림인데 너무 다르죠 이거 보면. 그렇죠. 네. 근데 이것도 약간 좀 심술궂은 미국 할아버지 표정이 있긴 있어요. 네. 그리고 근데 이 사람을 왜 살려놓은 거였죠? 저도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뭐 딱 이유 없었죠. 예, 예. 이상하네. 왜 살려놨을까? 여자가 아니라서 살려놨나? 그냥 단순히 그걸까 싶은데 또 밖에 매달아 놓은 건 여자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아, 늙어서 그런가? 아니 그러니까 그냥 주인공 왔을 때 옆에서 떠들 사람 필요해서 갖다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저는 처음에 이걸 봤을 때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이게 그 판타즘하고 약간 세계관이 연결되나? 그래서 얘는 톨맨이라서 그냥 일종의 뭐 얘가 뭐 뒤에서 배우 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서로 통하는 게 있어서 뭐 이렇게 알고 있는지. 보니까 예, 그런 건 배우. 그런 건가 하고 생각을 했는데 뭐 그건 아니고 아예 네. 다른 이름으로 또 나오고 하니까. 그리고 다른 사진이 이건 왜 이렇게 작게 참 이상하네. 네, 사이즈 맞춘 줄 다음부터는 알았는데. 네, 사진을 크게 해서 준비해 네. 오겠습니다. 이 장면이 되게 좋았었거든요. 이게 좀 초반에 나오는데 네네. 달을 등지고 나타나는 네. 사진이 좀 작아서 아쉽네요. 예. 그러게요. 자 그러면은 그리고 이건 제가 찾아온 건데 아, 예, 하나 더 있네요. 여기서 좀 밝아서 잘 보이네. 그리고 저 여자가 그 훈련 받은 거대로 막 저 사실 문페이스를 되게 고생시키잖아요. 네. 그런 것도 좀 재미 요소가 있었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실패했지만. 그리고 남편이 처음에는 되게 사랑하는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너무 과도해서 도라이던데. 사실 첫 만남 때부터 하는 말이 좀 쎄하긴 했죠. 그렇죠. 네. 저희 생존주의자들이 대부분 약간 그런 구구적인 발상을 하는 사람들이 좀 많으려나?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약간 구구라기보다는 인간 자체를 되게 혐오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영화나 드라마에 그런 거 가끔 본 것 같은데. 뭐 외딴 데 가서 막 비상식량 엄청 갖다 놓고 다 준비해 놓고 언제 세상 망할지 모르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서 더 나가서 정신이 약간 이상해지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테러도 좀 일으키고 그렇죠. 뭐 총기 난사 이런 것도 하고 충분히 그런 것 그럴 같아요. 만하죠. 그러면은 이어서 마스터즈 오브 호러스 잠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에피소드가 이거였고 두 번째는 이 러브크래프트 거 중에서 뭐 위치하우스라는 작품이 있었나 봐요. 예, 근데 저는 이거는 안 봤었는데 요건 사실 별로 재미없었습니다. 네. 원작은 저는 안 봤고 요 에피소드만 봤을 때는 그래서 요건 넘어가고 제일 뭐 좋아하시는 뭐 한 베스트 3 뭐. 예. 아 그리고 요 두 번째 에피소드는 러브크래프트 하면 또 생각나는 스튜어트 고든이 감독을 했었다. 요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댄스 오브 더 데드라고 해서 토브 후퍼가 감독을 한 거였고요. 이게 그거이다. 이 아포칼립스, 포스트 아포칼립스 그런 얘기인데 좀비들을 가지고 그 좀비들을 막 피해 다니는 게 아니고 좀비들 어디 가둬놓고 이렇게 약간 학대하는 이렇게 약간 전기 충격 줘서 뭐 춤 그럼 뭐 그냥 추게 하고 뭐 이런 재미로? 예.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얘기가 다리오 아르젠토가 감독한 제니퍼입니다. 저는 요것도 재밌게 봤거든요. 어떤 경찰이 지나가다가 어떤 남자가 한 여자를 그 여자가 되게 몸매가 또 좋아요. 그 여자를 되게 무지막지하게 죽이려고 하는 도끼로 거의 목을 쳐내려서 죽이려고 하는 장면을 보고 당연히 경찰이니까 그 남자를 막으려고 하는데 남자가 말을 안 들으니까 그냥 정당방위 차원에서 목에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살아남은 여자는 자기가 데려오게 되는데 이 여자가 뒤에서 보면은 완벽한 몸매를 가진 아주 미인인 것 같은데 얼굴을 보면 완전 야수예요. 이빨도 되게 괴물의 송곳니 같은 것들이 가득하고 눈동자도 그냥 검은 눈동자를 가진.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 가끔
좀 위험한 맹수들을 애완동물, 반려동물로 키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거 하듯이 이 제니퍼를 반려동물처럼 이렇게 보살피게 되는데 또 이 제니퍼가 아, 도망가지 않고 그냥 계속 보살피는. 예, 예. 이 제니퍼가 근데 또 뭐가 있냐면은 얼굴은 그렇지만 또 약간 이게 성적으로 되게 끌리게 하는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거기서 약간 헤어나오지 못하다가 그런 어떤 불행을 겪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째는 믹 게리스가 감독한 초콜릿이라는 건데 이거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이 믹 게리스는 팟캐스트도 하는데 그 팟캐스트는 좀 들을만 합니다. 그리고 6번째 이거 아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텐데 조 단테가 감독한 홈커밍이라는 에피소드가 되겠고요. 이게 아마 파병됐다가 죽음을 당한 미군들이 대통령 선거를 하기 위해서 돌아온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메시지 이런 거를 좀 잘 담아내고 있다고 해서 사실 저는 이 마스터즈 오브 호러의 에피소드에서 기대했던 그런 내용은 아니라서 그렇게 재밌지는 않았는데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되게 괜찮은 수작이었다고 다들 많이 얘기하시고요. 다음은 7번째는 디어 우먼이라는 거고 존 랜디스가 감독을 했습니다. 이것도 약간 코믹한 게 재밌게 볼만했다 정도만 기억나고 또 뭐 자세하게는 잘 별로 생각이 안 나서. 존 랜디스 감독이니까 뭐 코믹스럽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8번째 제가 가장 좋아했던 에피소드입니다. 아, 이건 저도 기억나요. 예. 존 카펜터가 감독한 시가렛 번스 담배 자국이 되겠고요. 이거는 어떤 약간 예술 영화관을 운영하는 장인어른한테 돈을 빌려서 그런 예술 영화관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는데 부인은 얼마 전에 자살을 한 것 같죠. 그리고 이 장인은 계속 돈을 갚으라고 독촉을 하는데 이때 좀 희귀한 영화를 모으는 게 취미인 어떤 재벌이 이 사람한테 세계의 절대적인 끝이라는 영화를 구해달라고 그 필름 프린트를 구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영화는 여러 가지 이제 괴담이 있는데 처음 상영할 때 사람들이 막 서로 죽이고 뭐 난리가 났었다 그러잖아요. 불이 나고. 그리고 그래서 이 영화 프린트를 찾기 위해서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겪는 무서운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여기 그 주인공이 그분이죠. 노먼 리더스. 예, 그렇습니다. 워킹데드의 데릴 딕슨. 이 사람은 근데 항상 그대로인 것 같아요. 생긴 게. 늘 그러니까 옛날부터 노안이었던 노안이죠. 건지. 노안이죠. 그렇죠. 지금 뭐 거의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전 옛날에 약간 분위기는 컷 코베인 같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머리 스타일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단순히 그냥 머리 스타일 때문에 그런 걸까요? 시가렛 번스는 특히 영화에 대한 영화 이런 걸로 많이 얘기가 또 되기도 하고 그 존 카펜터의 그 In the Mouth of Madness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매드니스라고 나왔죠. 그거하고 약간 결이 비슷한 그런 거라서 그 영화 참 제가 몇 번 봤거든요. 볼 때마다 처음보다 더 재밌더라고요. 오히려 처음 볼 땐 약간 지루할 수도 있긴 할 텐데. 근데 너무 좀 그 영화 좀 너무 갑작스럽게 끝나는 것 같아서 좀 뭔가 뒤에가 좀 아쉬웠는데.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 시가렛 번스에서는 이 영화 속 영화 있잖아요. 네. 그 세계의 절대적인 끝이라는 그 영화 장면이 약간씩 나오는데 만약에 그게 진짜 그런 영화가 있으면 아마 세상에서 기분이 제일 더러운 영화가 아닐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다음 영화는 에피소드는 9번째 윌리엄 말로니 감독한 Fair Haired Child입니다. 이게 아마 이 에피소드는 평은 별로 안 좋았는데 저는 뭐 나름 괜찮게 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한 여자아이가 유괴를 납치를 당해요. 어떤 부부한테. 왜 그러냐면은 이 부부가 자기네 죽은 아들을 살리려고 일종의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건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 소녀가 그 죽은 아들하고 어떤 소통을 하게 되면서 생기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10번째는 럭키 맥키가 감독한 씩걸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지금 줄거리 설명하기에는 딱 정리가 안 되는 기억인데 그래도 이것도 꽤 괜찮게 봤었다 이런 생각이 나고요. 전 이 감독은 그
치어리더는 모두 죽는다. 이 영화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저도 그거 재밌게 봤습니다. 음. 예. 처음에 치어리더 죽을 때. 네. 그리고 11번째는 레리 코헨의 픽미업. 예. 아마 제가 이 에피소드는 안 봤던 것 같아요. 아예. 예. 전 전혀 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이 이름이 뭐지 이게? 존 맥너스턴? 예. 헤켈스테일이라고 하고요. 요거는 클라이브 바커의 단편을 원작으로 하는 에피소드였습니다. 그리고 13번째 마지막 에피소드가 있는데 미이케 다카시가 감독한 임프린트라는 에피소드였는데 아마 이게 이 방영은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네, 뭐 그때 그런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뭐 DVD나 뭐 이런 걸로만 나왔고 아마 TV로 안 해줬다는 얘기죠. 그렇죠. TV 방영은 하지 못했는데 19세기에 한 미국 사람이 일본에 여행을 가서 그 게이샤라고 하죠. 그 일본의 그 유곽에서 일하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어떤 사연을 들으면서 어떤 공포스러운 이야기를 듣는다.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가 사실 왜 미국에서 TV 방영을 할 수 없었는지 알 것 같은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근데 약간 동양 공포나 약간 이런 쪽 영화에서는 사실 꽤 흔하게 볼 만한 장면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게이샤 중에서 이 주인공이 일종의 그 다른 사람들한테 따돌림을 당하다가 누명 써가지고 이렇게 약간 고문당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런 거를 좀 못 견뎌 했을까? 근데 HBO인데 그런 거를 따지네. 그렇죠. 유료 채널인데. 그리고 왜 일본이 한창 옛날에 못 사는 사람들은 뭐 그런 얘기 옛날에 많았잖아요. 애들 놔놓고 그냥 버려버리거나 그리고 뭐 정말 먹을 거 없을 때는 뭐 잡아먹었다 뭐 이런 괴담들도 있었는데 뭐 약간 그런 거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장면들도 나오고 어떻게 보면 약간 근친 간의 약간 성폭행 뭐 이런 게 뭐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그런 걸로 보이는 그러니까 단순 잔인해서 방영 못한 게 아니라 좀 그런 것들도 소재 면에서 미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볼만하다. 제일 이 에피소드하고 담배 자국하고 두 개가 제일 유명하지 않나요? 그렇죠. 제일 유명하고 그리고 아까 말한 그 다리오 아르젠토가 감독한 제니퍼는 이 당시에 다리오 아르젠토 영화들이 정말 형편이 없는데 오히려 이 제니퍼는 되게 볼만했었다. 아 그래요? 영화에 비해서? 예, 그렇게 말씀드릴만 합니다. 네. 뭐 감독들은 뭐 호러 영화 쪽에서 다 뭐 한따까리 하는 분들이네. 그렇죠. 시즌 2는 생각보다 별로인가 보죠? 네, 저는 시즌 2에서는 거의 몇 편 안 봐가지고. 저도 뭐 전혀 안 봐가지고. 시즌 2에서는 존 카펜터가 감독한 프로라이프가 그나마 좀 좋았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낙태 미국에 또 이 되게 낙태 반대를 폭력적으로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낙태를. 그분들이 이 낙태하는 그 산부인과를 총을 들고 습격을 해서 자기 딸이 낙태하려는 걸 막는데 이거는 뭐 어차피 보기도 어려우실 거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얘기 드리면은 그래서 결국 막았는데 그래서 태어난 게 악마였다. 결론이 그렇게 되는. 예를 들면 누군가 데미안의 탄생을 막으려고 했는데 이 낙태 반대주의들이 와서 막아서 지구 멸망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환상 특급인가 어메이징 스토리에서 그런 거 있었는데 시간 여행으로 히틀러의 아기 때로 가서 아기를 죽여서 역사를 바꾸려고 그랬는데 그 요원이 여자였나 그랬는데 막상 가서 못 죽여가지고 꼭 너무 깐난 애기라. 그래서 뭐 실패하는 뭐 그런 게 하나 있었거든요. 혹시 못 보셨어요? 그거는 못 본. 환상 특급인가 어메이징 스토리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그것도 약간 이런 설정 좀 있잖아요. 악마 뭐 탄생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해가지고 그 상황을 막았는데 알고 보니까 막았어야 되는 상황이고 뭐 이런 거 그런 거 많죠. 아까 시즌 1의 제니퍼도 일종의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근데 이게 시즌 2하고 시즌 1에 같이 참여한 감독들이 많긴 많아요. 그러니까 시즌 2도 감독은 다 유명한 분들이 완전 겹치진 않는데 시즌 1에 참여했던 감독들이 또 많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시즌 2에서 그
그 워싱토니언스인가 그런 게 있는데 왜 그 미국 그 독립 전쟁에 왜 그 중요한 사람들 있잖아요. 예. 뭐 워싱턴부터 시작해서 파운딩 파더요. 예. 예. 그런 사람들이 식인종이었다는 일종의 가설을 가지고 야, 하는 얘기인데 우리나라에서 하면 큰일 날 거. 그 중에서 그 저녁 식탁 스틸을 보면은 저마저도 약간 불쾌감을 느낄 정도로 그 식인 장면을 되게 그래요? 예. 그거는 감독이 피터 매닥이라고 합니다. 누군지 모르겠네. 저도 이 감독은 잘 모르겠어요. 마스터즈 오브 호러를 지금은 어디 구해서 볼 데가 없다는 게 되게 안타까운데 예. 사실 볼만한 게 꽤 많아서 기회 되시면 꼭들 찾아보시기 한국에 바랍니다. DVD나 이런 걸로 안 나왔을까요? 없더라고요.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아마존 같은 데서도 DVD 찾아보기는 어렵고 옛날에 한국에서 정식으로 방영된 적이 있나요? 그냥 예. 케이블 TV에서 케이블에서. 그렇죠. 이거 말고 또 비슷한 시리즈 있죠. 무슨 에스케이프 드림 뭐 그런 거 있는데 또 호러 시리즈 쫙 나오는 혹시 안 보셨어요? 예. 그게 뭐지? 그런 게 있는데 드림 앤 이스케이프인가 뭐 그런 게 있는데. 그래요? 마스터즈 오브 호러 이후에 약간 그런 것들이 좀 나왔던 것 같긴 한데 그것도 시리즈인데. 아메리칸 호러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한 시즌이 하나의 얘기가 쭉 이어지는 거니까 요거랑은 좀 다를 거고.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저는 요 정도로 오늘 영화 소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소개한 4편의 영화를 이제 소개해드렸습니다. 뭐 저는 약간 최신거 위주로, 김 박사님은 또 약간 예전 거 골라주셨고, 이제 다음번에는 또 뭘 할지 벌써 정해놨습니다. 다음번에는 또 어떤 시리즈 한 개를 쭉 이제 소개해드리는 걸로 아주 신납니다.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